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사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김포시 신안리 유적발굴 조사에서 23기의 집터가 확인되었는데요. 빗살무늬 토기나 갈돌, 갈판 등의 유물을 통해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된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대 바로 나와야죠.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특히 정착 생활의 농경까지 시작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해놨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때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유물로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게 있죠. 그게 선지 1번에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자, 명도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한 시대는 철기, 의뢰도구로 청동방울 등을 사용한 시대는 청동기,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요 세형 동검은 철기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인데 세형 동검은 철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인돌 축조 청동기 시대죠. 사유재산 및 계급이 발생한 시대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형 동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대군장은 없고요. 관직으로는 후, 읍군, 삼로가 있습니다. 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낭낭의 단궁이 지방에서 산출되고 표범이 많고요.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서는 반어가 난다. 이게 이제 반어피. 이제 가죽이죠. 요 반어의 가죽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단궁과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던 나라, 그리고 제천행사로 무천이 있었던 나라, 바로 동해입니다. 자,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있었던 이제 군장 국가라고 보면 되겠죠. 읍군 삼로는 옥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힌트를 가지고 동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요거는 이제 사만이죠. 이제 소도뿐만이 아니라 천군, 요런 제사장도 있었죠.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옥저에 대한 설명이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요게 바로 동해입니다. 이제 다른 음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재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게 했던 나라가 동해죠.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요건 이제 고구려입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 바로 부여죠. 연맹왕국 체계였죠. 오부 연맹의 제도였습니다. 자, 3번. 가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진화 시왕이 고령 일대에 세운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 초대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고령 일대에서 사실 바로 나와야 돼요. 뭐 금동관 모형, 투구와 갑옷,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군 트레킹이 있네요. 자, 그 이진화 시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고령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이 있었다라는 데서 이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가야예요. 이제 김수로 왕, 그리고 그 김해 일대, 요거는 이제 금관가야죠. 거기는 이제 뭐 양동리 고분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고분군들이 있었던 그 금관가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의 대가야에는 뭐 지산동 고분군, 그리고 세우신 분이 이진화 시왕, 요 김수로 왕의 형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사실 한능검에서 금관가야, 대가야를 같은 문제의 선지에 걸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하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번금팔조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건 이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임신 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신라입니다. 이제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돌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안동 도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라는 거는 이건 고구려 멸망하고 관련이 있고요.
22 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 왕권 강하겠죠. 근데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 때의 일입니다. 무령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죠. 자, 가야현명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을 조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심지 이동 과정에서 대가야로 중심이 옮겨졌죠. 그 전까지는 금관 가야가 가야연맹의 중심이었는데,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관 가야가 좀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가야연맹의 중심이 대가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4번 문제.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이 왕 때 건립되었습니다. 자, 신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병부 설치, 율령 반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법흥왕이죠. 자, 병부뿐만이 아니라 상대 등 설치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율령 반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율령과 따라 나오는 게 또 불교 공인이 있죠. 이차돈의 순교에 의하여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선지에 있어요. 정답은 3번 이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선지들도 전부 중요합니다. 이사부를 보내요.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요거는 법흥왕 바로 전에 있었던 지증왕이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신문왕입니다. 자, 인재 등용을 위하여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원성왕이죠. 신라 하대입니다. 김경신이에요.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본문에 나온 법흥왕 바로 뒤에 오는 진흥왕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시험에서 정답 선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5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 국가의 벽화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 주로 남아있고 일상생활 및 풍속신앙과 의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 이 국가 어디입니까? 지안, 그리고 평양에서 알 수 있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따라서 선지에서는 고구려의 벽화가 아닌 거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만점 방지용 문제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정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구려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고, 밀양에서 나왔어요. 경남 밀양, 박익, 목화묘, 벽화묘. 요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전부 다 고구려 시대예요. 이거 이제 선지 1번은 고개사와 묘주라고 불립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지금 깜빡했네요. 근데 이 고구려 벽화는 고개사와 묘주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 선지에 있는 벽화는 무용청에서 나왔어요. 이제 무용청 벽화로 손님맞이라고 부릅니다. 이 벽화 자체의 모습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 3번에 있는 거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강서대묘의 그 현무 사신도입니다. 북현무 남주작 좌청령 500호 이렇게 이제 사신이 있죠. 그 중에 현무를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4번 선지에 있는 거는 각조총에서 나왔어요. 요 각조총 널방 벽화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요 4개가 고구려 시대의 벽화다라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아무래도 만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6번 갈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잔치를 크게 열어서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했고 왕과 소정방, 장수들은 당상, 의자와 그 아들 융은 당하에 앉았다. 의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자평 등 여러 신하는 모두 목이 메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융이라는 게 이제 부여융, 그러니까 백제 태자죠. 그래서 요 의자 왕, 그 다음에 부여융이 당하에 앉아서 술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신하들이 목메어서 울었다. 자, 이 상황 아시겠죠? 바로
백제의 멸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기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잇따라 패배하였다. 시득은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번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복을 베었다. 자, 기벌포 전투인데 요건 이제 나당 전쟁이죠.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그 나당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백제 멸망, 나당 전쟁 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찾아라라는 건데 요거는 살짝 정리할게요. 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 최종적으로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7세기 후반이죠. 다만 요 백제 멸망 뒤에 백제 부흥운동이 이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 백제 부흥운동의 맨 마지막이 백강전투예요. 요거 흐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그 다음에 뒤에 게 이렇게 나오고 백강전투가 선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고구려 멸망 역시 바로 뒤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와요. 건모장, 고현무, 안승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셨죠. 요거 관련해서는 보덕국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신라의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했다라는 게 이제 선지 5번에 이게 정답인데, 요거는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있었던 일로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제 부흥운동의 경우에는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분들이 활약하셨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게 그 고구려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백제 멸망과 나당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맞죠. 다른 거는 전부 가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라는 요거는 그 백제 전성기, 그러니까 4세기 때 있었던 일이죠. 백제로 따지자면 근초 고왕 요 시기입니다. 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요거는 6세기예요. 요거는 이제 백제 성왕이 전사한 건데 그 신라로 따지면 진흥왕이에요. 이 관산성 전투가 백제와 신라가 싸운 전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왕이 피살됐던 시기에 진흥왕, 이게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때렸죠. 한강 나눠서 갖자 했는데 독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배신하니까 관산성 전투 일어났고 여기서 성왕이 전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라든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요거는 7세기 일이기는 한데 이제 요 가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것은 일본의 이시야마 사에 소장된 가구 영엄 불 정존승 다라니기입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의 사신 이거정이 가져간 것으로 양국교류 불교문화. 자,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래요. 바로 나와야죠. 발해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의 북국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4번 오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 제도를 갖추었다가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라는 거는 고려입니다. 고려에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한 거고, 이 외침이라고 할 때 이 외침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고 보면 돼요. 둘 다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구사당 십정의 군사 조직,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특히 신문왕입니다.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던 바로 그 통일신라 초기의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왕이에요. 광덕, 준풍 등 독자적 영혼을 사용하였다. 고려의 광종입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칭제건원, 공복제정, 광덕 및 준풍, 연호 사용,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저 외사정에 관련된 왕은 통일신라 시대의 문무왕입니다. 신문왕의 아버지, 신라를 통일했던 그때의 그 왕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가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 일어났는데 붉은색 바지를 입어 모습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적고적이라고 불렸다. 자, 적고적이라고 나왔죠.
주연을 도륙하고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자, 적고적의 봉기입니다. 요거는 그 신라 하대인데 특히 진성여왕 시기예요. 좀 어렵죠. 신라 하대만으로는 이 문제에서 순서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신라 하대 특히 진성여왕 시기에 민중 봉기가 많았습니다. 그 원종과 애노의 봉기나 이 적고적의 봉기 같은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웅천주 도덕 헌창은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고 하였다. 자, 요거는 김원창의 난이에요. 이건 역시 신라 하대거든요. 다만 요때 왕은 헌덕왕입니다. 요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 볼게요.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였다. 김명은 임금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장군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소를 갖고자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청해진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이 되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거기서 해상무역과 해적소탕을 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요 김명이 그 신라의 왕이었던 민해왕이에요. 이제 뭐 헌덕왕이나 민해왕으로 이 순서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꽤나 까다로운 문제가 맞을 겁니다. 다만 요 진성여왕 시기는 가장 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라 하대 중에서도 가장 뒤, 이제 거의 뭐 후삼국이 세워지던 그 시기 직전 정도로 보면 될 정도로 매우 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신라 하대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김원창이라는 말이 나온 대로 이제 아버지 김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한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김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하면서 대신에 임금으로 올랐던 왕이 원성왕 김경신이었어요. 그래서 요 그 장보고가 활동한 거는 그 뒤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다 가예요. 다만 요거는 가가 신라 하대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쯤이다라는 것만 알고서는 이 순서를 나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나다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이제 장보고의 활동은 김원창의 남보다는 조금 뒤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 가에는 송산리 고분군, 나에는 공산성이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 웅진, 지금의 공주죠. 백제의 수도입니다. 공산성이나 송산리 고분군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능산리, 다는 관북리 유적과 부서산성, 그리고 라가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정림사지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차에 간다는 요 마에 보면 미륵사지가 있는데 요 미륵사지는 이제 금마죠. 지금의 익산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세 도시는 전부 다 백제랑 관련된 도시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찾아서라고 나와 있죠. 뭐 자랑일 수는 있겠지만 전 여기 다 가서 전부 둘러봤습니다. 뭐 미륵사지나 왕국리 유적까지 전부 다 둘러봤어요. 이런 거 보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였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가는 아까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었는데 백제의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사실 요 금동 대학로가 출토된 곳은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에 있는 요 능산리 고분군에서 백제의 금동 대학로가 출토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는 요 지금 지도에 없습니다. 한성 지역이에요. 지금의 서울 저 강동구 쪽에 뭐 몽촌토성이나 이런 데가 있죠. 풍납토성. 이쪽이 이제 백제의 한성 백제 지역의 수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뭐 한성 백제 박물관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잠실 쪽에 보면은 석촌동 고분군 있어요. 거기 뭐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큰 고분도 있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요 천정대는요, 이 조금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랑 관련된 지역이 맞긴 맞아요. 요 천정대가. 근데 요 지금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이 있는 요 다 지역, 여기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강 건너편에 천정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건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은데 그 부소산성의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다 지역, 관북리 유적이나 부소산성은 아닙니다. 이제 강 건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자, 무령왕과 왕비 무덤이 발굴된 거는 이제 송산이 고분군 그쪽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이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의 금마저 요 익산 지역에 대한 설명.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봉용기가 발견되었다. 요게 옳은 설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여기 이제 서 있는 탑, 요 석탑에서 금제 사리봉용기가 발견되었다라는 게 미륵사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익산 금마저 쪽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는 있겠지만 요 천정대를 만약에 어설프게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금제 사리봉용기에서 이제 요것도 좀 재미있죠. 여기서 이제 발견된 명분에 보면은 이 탑은 백제 왕후께서 이제 명령해서 세웠는데 이 왕후가 그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전까지는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 이 미륵사지는 이제 무왕의 부인이라고 이제 알려진 선화공주의 그 뜻에 따라서 세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리봉용기에 뭐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 뭐 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역사가들이 멘붕이 됐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갈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왕의 족제인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고 그 후에 왕의 아유 효렴과 재상 영경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 특히 아끼어 왕위를 전하려 하니 금강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 몹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인물 누구냐? 지금 요 김부는 경순왕이죠. 자, 이 경순왕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우 효렴과 재상 영경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말씀드릴게요. 견훤입니다. 이 견훤이 직접 자결토록 명한 왕, 경의 왕을 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의 왕을 자결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김부 경순왕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견훤이 경주 서라벌을 이제 기습 침공해 가지고 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 고려에서 왕건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 신라를 구원하려고 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 견훤의 후백제 군이 이 왕건 부대를 갖다가 공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쳐서 대파해버리는 요 일이 이어집니다. 이게 공산 전투예요. 우리가 후삼국지대 흔히 공고신일 이렇게 외우는 이 공산 전투가 이 견훤이 서라벌 침공해서 경혜왕을 죽게 만들고 경순왕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요 일을 벌이고 나서 그 직후에 이어진 전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견훤은 이제 뭐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넷째 아들 금강이 뭐 이제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서 특히 아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신검, 양검, 용검 이들이 이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죠. 정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변을 일으켜서 정변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이 견훤을 금산사에다가 유폐를 하게 됩니다. 금산사에 유폐.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병이 드셨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니 절에 가서 편히 쉬시옵소서. 이래가지고 금산사에다 보내버렸다 이거죠. 이 불효자식 놈들이. 근데 이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갑니다. 그래서 1, 2천 전투로 후백제를 깨버리죠. 그러면서 멸망하고 후삼국이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훤의 활동으로 오른 건데 이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왕이면서 특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선지에 있죠.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 태보의 직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견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그 궁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광평성과 같은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후고구려 궁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도 볼게요. 자, 사임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한참 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충선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예. 자, 뭐 이제 처음에는 후고구려라고 세웠다가 마진, 태봉 이렇게 이제 이름을 여러 번 바꿨죠. 이제 연호도 여러 번 바꿨고요. 자, 김음도를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거 신문왕입니다. 아까도 선지에서 계속 나왔는데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왕이에요. 왕권 강화를 하려면 당연히 귀족 세력들은 이제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김음돌과 같은 진골 귀족을 숙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육두품을 등용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정계와 계백 요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